아, 좋은 점 있다. 총성이요. 여태까지 들었던 한국 영화 중엔 그래도 좋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저거였잖아요. 돌비 어트모스 완전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간을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사운드를 조금 더 체험을 하는 영화를 만들고자 돌비 애트모스 녹음 사운드 믹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MX관에서만 지금 여기 외곽관에서는 MX관에서만 돌비 애트모스를 즐길 수 있거든요. 저희 사운드가 주는 타격감을 좀 잘 느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문 실장님도 돈을 안 받아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돌비를 뺀다고 쳐도요,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총성 중에는 이번이 좀 낫어요. 예, 왠진 모르겠어요. 근데 돌비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낫었고요. 특히 이 벨트 피드 머신건, 그러니까 탄띠식 기관총 M249의 사격음이 괜찮았어요. 한국 영화에 M249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성균 씨, 예, 잘하셨죠. 총은 별로 많이 안 쏘셨어요. 그래도 예. 그 장면에서 그립 잘 잡지 않았었나요? 애들한테 쪼이다가 예. 조이가 이제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이렇게 그립 잡고 아니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중에 잘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총을 잘 못 쏘는 사람이니까 T컵으로 잡아야지. 근데 딱 T컵으로 잡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총기 리뷰하기 정말 힘든 영화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순간순간 파즈를 시켜야지 너무 확 넘어가서요. 뭔 총인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 총기 리뷰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영화예요. 탄피도 제대로 된 탄피 찍으셨더라고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화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대로 된 탄피를 보여주려면 그 탄피만 따로 수입해 오든지 아니면 탄피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 공포탄은요, 실총의 실탄의 탄피랑 틀리게 생겼습니다. 그거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 고증을 그래도 현장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괜찮았어요. 의상했죠. 그다음 또 뭐 해야 되죠? 응급처치. 아, 예. 자, 뭔가 쫄깃쫄깃함 그리고 긴장감을 주려면 그 킹,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그냥 계속 살려놓으면 쫄깃쫄깃 안 하죠. 그래서 한 번은 심정지를 시켜도 됩니다. 근데 인간이 한 번 심정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좀 오랫동안 놔두면 힘들어요, 사실은. 제 생각에 현장에 의료진이나 아니면 의료 쪽에 고증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예 고증이 전문가가 없었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역시 그분도 돈이 안 맞았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거는 예상이니까 그러지 맙시다. 예.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쫄깃쫄깃하게 했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게 심정지라는 게 보통 코드 블루라고 합니다. 심정지가 뜨면 그럼 굉장히 큰 상황. 코드 블루가 병원에 코드 블루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들이 난리가 나요. 막 다 뛰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리모트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다. 왜 그 현장에 의료 전문가가 없었냐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CPR을 한국어로는 심폐소생이라고 하죠. 그걸 하려면 팔이 굽혀지면 안 돼요. 팔에 힘을 실어서 보여드릴게요. 온몸으로 눌러야 돼. 이렇게. 팔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안 돼요.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 갈비뼈 부러진 건 나았죠. 근데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 지도자가 욕조에 누워 있었죠. 이렇게 목을 여기다 기대고, 거기에 그렇게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그런 거가 조금 걸렸고요. 홍지 안 눕히고 역시 이렇게 구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요. 근데 그것도 뭐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정우 씨 AM이 다리를 쓸 수 없었으니까 그 방법뿐이 없었다. 그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못 살렸죠. 어찌됐든 간에 그건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이분이 총상을 입어서 그거를 탄을 빼려고 합니다. 그 대퇴부의 총상을 입었죠. 그런데 이성균 씨가 이렇게 뭐라고 했죠? 부상 너 다쳤어? 어디 한번 보자. 기상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하죠. 누가 동맥을 누르고 있을지 모르니까 뭐 최대한 건줄 수 조심해서 빼야 돼.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굳이 하정우 씨가 빼냅니다.
벌리고 빼고 하는데 사실은 전요 영화랑 컨텐츠에서 총알을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놔둬도 되거든요 사실은.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요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아직 몸에 총알 3발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꼭 뺄 필요가 없어. 게다가 의사가 말렸어. 이성균 씨가 말렸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거 또 빼.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동맥이 터졌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쇼크가 왔는지 기절을 했어. 대퇴부에 정맥이 터져서 출혈이 났는데 기절을 할 거면은요 아예 심신이 약한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뭐 애기들 피 보면은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면 쇼크가 와서 넘어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쇼크가 와서 넘어갔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뭐 이거 못해요. 근데 또 하정우 씨 일어나시대. 일어나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붕대, 압박 붕대를 이용해서 한 다음에 그 위에 덕테이프를 바르고 어디에? 상처 부위. 동맥이 터지면 피가 뿜어져 나오듯이 나올 거예요. 뭐랑 똑같이? 심장 박동수랑 똑같이. 피가 점점 빠질수록 이제 뿜어져 나오는 세기가 줄어들어요. 왜냐? 심장 박동수가 줄어드니까. 피를 손에 묻히고서는 뭔가를 해보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테이프가 안 붙어요. 피가 엄청 끈적거리고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테이프를 붙인다? 그 자리에 피 나오는 자리에 그게 힘들 거예요. 차라리 고중을 살리셨으면 그 위쪽에 프레셔 포인트에다가 묶으셨어야죠. 근데 그게 또 틀렸습니다. 왜? 제가 현장에 없었어요. 네. 아쉽죠. 네. 저도 아쉽습니다. 되게 막 기대를 했거든요. 어찌됐든 배우들이 죽는 것도 또 재밌어요. 제가 보기엔 하정우 씨가요 캐릭터가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의 본성은 이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용병이라는 거 캐릭터에 또 녹이신 거예요. 돈에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근데 너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왜냐? 저는 그걸 아는데 제가 아는 PMC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에요. 뭐 영화는 원래 현실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저는 몰입이 안 됐어요, 캐릭터에. 이 사람이 도대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용병인지 아니 만인지. 그리고 CIA 용병이라고 했는데 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CIA는 용병을 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네들 협력자를 쓸 때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예요. 아니면 민간 회사랑 계약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CIA가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민간 회사를 통해서 쓰겠죠. 그러면 지휘가 CIA에서 민간 회사로 가서 민간 회사에서 얘네들을 지휘하죠. 절대 CIA에서 단위 이 작전팀을 지휘 안 할 거예요. 그럼 보안이 안 되는데. 게다가 불법 체류자라며. 게다가 영화에서 나왔잖아요. 뭐야, 또 다른 중국의 용병 회사에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영화에서. 되게 죄송하지만. 근데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불법 체류를 빼시는 게 낫을 것 같아요. 특수 작전팀. 이게 낫지. 불법 체류자에 얘네들이 갈 곳이 없는 떠돌이 들개 로닝 같은 존재라는 거를 부각시키려고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인 애들을 봤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됐어요. 용병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재미나게 보셨을 거예요. 아, 불법 체류자.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007. 이 영화 말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씬이에요. 게다가 하정우 씨가 채팅을 쫙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잘 됐어요. 여태까지 한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서 트래킹 씬이 제일 멋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간을 봤습니다. 떨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뭐 16,000피트 이상에서 떨어지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안 하시면요 그분이 트래킹을 못 하시고 돌덩이처럼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낙하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뭐 저는 뭐 고공 전문은 아니니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펼쳤는데 멍텅구리 낙하산이, 원형 낙하산이 딱 펼치더라고요. 보통 그런 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일자형 낙하산이 펼쳐져야 될 텐데 멍텅구리가 펼치더라고요. 멍텅구리는 대부분의 경우,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이 걸고서 뛰는, 강화할 때 쓰는 그런 건데 거기서 둥근 산이 딱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감독님이 그것도 빨리 떨어진다는 거를 생각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 고공을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 보호이 없이 그렇게 있고, 특히 그 이성균 씨 와이셔츠 다 찢어졌을 거예요. 하정우 씨 얼굴 그렇게 안 됩니다. 바람에. 그리고 눈을 못 떠요. 굉장히 멋있는 씬이었는데 좀 그게 약간 좀 걸렸고요. 또 하나, 영화 초반에 얘기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부러 자기 선거 캠페인 때문에 주일 미군, 주합 미군, 그 다음에 7함대까지 동해 쪽에 바짝 붙였대요. 주일 미군 공군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7함대 공군력, 주합 미군의 공군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괌에도 벌써 전진 배치돼 있을 겁니다. 그런 작전을 대통령이 승인하에 하게 됐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조금만 낌새가 있으면 아마 다
떠 있을 거예요. 주일미군, 주한미군, 괌에 있는 모든 전투기 뭐 그 공중 자산이 다 떠서 조금만 까딱하면은 다 격추시킬 겁니다. 근데 용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화 거꾸로야. 그 삼엄한 미국의 방공망을 다 뚫고 중국 애들이 막 와가지고 다 격추를 시켜. 미국 애들. 이거는 사실은 바꿔야 돼요. 중국 애들이 그렇게 하면은 미국 애들은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이 2022년에 아마 외계인을 잡았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우주선이랑 외계인을 잡아서 뭐 베이징이나 뭐 시추안성 뭐 이런 데서 존나 막 매운 거 먹여가지고 다 막 씨발 막 레이저건 안 나가더라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9년, 20년, 21년 이 3년 안에 크게 사단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낙하를 해서 이성규 씨를 저는 궁금합니다. 이성규 씨 고공을 1600피트 이상으로 떨어지셨는데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살아있는 무스는 어디서 사셨습니까? 제 본명을 알려주시면 저 그냥 그거 광고하고 살려고요. 헬멧을 쓰고 하셔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재밌었고요. 현실적으로 된다면 이성균 씨는 셔츠는 다 찢어지고 바지 입으시고 신발 벗겨지신 채로 내려오실 가능성이 커요. 그 복장으로 내려오셨으면. 그리고 또 뭘 까먹었나요? 일단 술 한잔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감독님의 팬입니다. 만약에 정말 완전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리뷰를 안 했을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밀떡이고 또 심지어 요 업계에 살짝 발을 담그고 있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뭐 일반 사람들한테는 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엔 재미나게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락적인 부분은 없었나요, 펜시에서? 오락적인 부분. 전 생각보다 이렇게 전술 전략 싸움 장면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일부러 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전문가가 없어서 그걸 넣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아니, 저를 쓰지 않아도 돼요. 예, 다른 전문가들 많습니다. 한국에 전문가들 많은데 아니면은 너무 빨리 보여주다 보니까 전술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용병이니까 전술이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용병들이 전술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군 경험이 있던지 특수부대 출신들이라서 오히려 소부대일수록 전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역시 전문가한테 좀 자문을 더 받으시면 아쉬워요. 감독님 아쉬워요.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이 술을 왜 옆에 끼고 하느냐. 해보니까 좋긴 한데 네, 아쉽네요. 좀 많이 아쉬워요. 제가 그 방탄조끼단에서 똥촉이라고 유명한데요. 똥촉을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하정우 씨의 네임밸류 그리고 감독님의 네임밸류, 이성균 씨의 네임밸류에 의하여 제가 총 제작비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 영화면요, 제가 보기엔 그래도 BP? 전문용어는 BEP입니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그냥 줄인 거네요. 그거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VOD 해가지고 해외 판매할 경우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될 겁니다. 예. 부러워요. 예,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중국 쪽 PMC는 안 됐어요. 제가 좀 청구해서요. 그 이상은 어디 컨셉일까요? 중국 쪽 PMC 이상은? 이거는 숨겨진 얘기인데요. 중국 PMC를 약간 되게 세고 악의 화신 이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강화되어 있는 뭐 강화 장갑을 입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일부러. 약간 인상 느낌도 나오고. 근데 제가 만났던 중국 PMC 분들은요, 전문 용어로 짜쳐요. 네. 사실 이번에도 짜치기로 했어요. 야구 양에서 갑자기 힘들고. 아니요, 그게 짜치다고 생각하시면 진짜로 보시면은 얘는 보이스카우트인가? 뭐 아람다리야, 누리다리, 니네 해양소년단이네 이럴 거예요. 네. 중국 PMC도 많이 발전하고 제가 못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본 기존의 다른 PMC보다는 약간 좀 아직은 떨어진다는 거지, 짜친다는 게 나쁜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영화계에선 짜친다는 게 뭐냐면 약간 싸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급이 조금 낮아 보인다는 거지, 짜쳐요가 막 아주 막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짜요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총평으로 얘기하면요, 이번 영화는요 개취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하정우 씨의 연기력을 생각하고 가신 분들은 실망하실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영화가 있나? 라는 생각 없이 가셨던 분은 굉장히 신선할 수 있어요. 밀리터리 밀떡들, 이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공력에 따라서, 공력이 약하시는 베이글 하시는 이 우리 초딩 영웅분들 이런 분들은 재미나게 보실 거예요. 새끼요 풀옵션 발랐네 막 이러고 삼뚝이네 막 이러고 되게 재미나게 보실 거예요. 소녀전선 재미나게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약간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국에 나오는 월간 군사지 이런 건 정보가 너무 없어, 인터넷으로 보는 게 훨씬 나아, 이 정도 공력을 갖추신 분들은 이번에 보면 이런 표정이 나오실 것 같아요. 마이크도 떨어지는 거.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수익 빨리 마셔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저희는 발렌타인 말고도 딴 회사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회사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맥주 배부르니까. 맥주, 소주 할 거 없습니다. 지원만 해주신다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1순위 뭐다? 돈입니다, 돈. 우리는 돈이기 때문에 지원만 해주시면은 뭐든지 막걸리도 마시면서 할 수 있어요. 자, 앞으로 이런 컨셉으로 갈까 해요. 재밌네요. 저는 오늘 음주 생각도 안 하는데 화 났네. 이상 음주 영화 리뷰 PMC 더 벙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술을 마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